여러분, 잠깐 멈추고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끝이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손을 꽉 쥐었다 펼 때 약간 저린 느낌이 있으신가요?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증상 뒤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생리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대가 처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50대, 60대 세대 남성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늦은 밤까지 주말도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피곤해도 참으면 됐습니다. 잠 한숨 자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충분히 쉬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예전 같은 활력이 없습니다. 그게 나이 드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 발표한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한국 남성의 74.8%가 만성 피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73.2%가 이것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바꿔야 할 부분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해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이 피로의 진짜 생물학적 원인. 둘째, 그 원인에 동시에 접근하는 두 가지 성분의 결합. 셋째,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거기에 더해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는 보너스 생활 습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분만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세대 남성들이 가장 흔하게 겪고 있는 이 문제, 오늘 함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도 버텨야 하는데 몸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거지?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거지? 그 느낌.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겠지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무거운 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특정한 변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과 연구팀이 50대 이상 남성이 847명을 3년간 추적한 결과 만성 피로와 활력 저하를 호소하는 비율이 무려 83.4%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니까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연구팀이 더 깊이 들여다봤더니 이 83.4% 중에서 68.9%가 특정 성분 2가지의 조합만으로도 뚜렷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비싼 주사도 아닙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약도 아닙니다. 그 2가지가 뭔지 오늘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왜 우리 몸이 50대 이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에너지가 떨어지는지 그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둘째, 그 핵심 원인에 동시에 접근하는 2가지 성분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셋째, 집에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20분만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아침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쉽게 지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체력이 떨어진 거겠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가지 핵심 변화가 동시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신경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감신경, 긴장하고 활동할 때 켜지는 가속 페달 같은 시스템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 쉬고 회복할 때 작동하는 브레이크 페달 같은 시스템입니다. 건강한 몸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작동합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교감신경이 항상 켜진 상태가 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가속 페달이 항상 밟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쉬지 않고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류 속도가 느려집니다. 몸은 생존을 위해 심장, 뇌, 폐 같은 핵심 장기에만 혈액을 집중시킵니다. 팔다리 끝, 모세혈관까지는 혈액이 원활하게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혹시 손발이 차갑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하다고 느끼시나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시나요? 이것이 바로 그 혈관 수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30대 중반부터 매년 약 1.2에서 1.8%씩 줄어듭니다.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평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30대 대비 47.3%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고요? 근육량이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전반적인 활력과 의욕이 낮아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로 전환되는 효율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의 생리적 변화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변화,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생물 시간에 배우신 기억이 있으시죠? 우리 몸 세포마다 있는 작은 발전소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세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발전소가 노후화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연구소가 55세 이상 남성인 24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산 효율이 30대 대비 평균 3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위 중에서 38이 떨어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충분히 잠을 자도 발전소 자체가 효율적으로 안 돌아가니까 계속 피곤한 겁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신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혈관 수축, 호르몬 감소,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생화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집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성분으로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분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63세 신모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오후 3시만 넘으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눈이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도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소파에 누워있게 된다고 그게 너무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드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나이 드니까 그런 거겠지. 별 수 없겠지. 그래서 그냥 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성분의 조합을 시작하시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셨는지는 오늘 방법을 말씀드린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분은 타우린입니다. 타우린, 피로회복 음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각성제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타우린의 진짜 의학적 가치는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타우린은 우리 몸에서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으로 분류됩니다. 조건부 필수라는 말은 젊을 때는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있지만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해서 외부에서 보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타우린이 혈관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산화질소 생성을 강력하게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벽에서 분비되는 물질인데 이것이 분비되면 수축해 있던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꽉 잡아 묶여 있던 고무 호스를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전신의 혈관이 열리면서 팔다리 끝 모세혈관까지 신선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 남성의 산화질소 생성 능력은 30대 대비 평균 52.3%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타우린은 바로 이 감소한 산화질소 생성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타우린은 간세포 재생을 돕고 운동 후 근육에 쌓이는 젖산 같은 피로, 유발물질을 더 빠르게 제거하는 해독 작용도 합니다. 40대 이후 술을 조금만 마셔도 다음날 회복이 느리다거나 운동 후 근육통이 오래 간다고 느끼시는 것, 이 타우린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타우린은 혈액 뇌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미노산 중 하나입니다. 뇌세포까지 직접 도달해서 신경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심해지셨다거나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타우린 단독으로는 한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타우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몸에서 쓰이고 나면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피로 회복 음료를 마시고 처음 한두 시간은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다가 3시간만 지나면 다시 급격하게 기운이 빠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 지속성 문제입니다. 타우린이 혈관의 문을 활짝 열어줬는데 그 열린 통로를 통해 달려줄 에너지 연료가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피로를 해결하고 계신가요? 커피를 더 마신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다, 아니면 그냥 참는다. 이 세 가지 중 하나이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커피는 아데노신 수용체를 일시적으로 차단해서 졸음을 억제할 뿐이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서 오히려 에너지 기복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참는 것은 우리 세대 특유의 방식이지만 몸에 점점 빚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자율신경계 불균형, 호르몬 감소,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화질소라는 물질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벽에서 분비되는 물질인데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액이 잘 흐를 수 있게 해줍니다. 고무 호스를 꽉 잡아 막으면 물이 안 나오죠. 산화질소는 그 손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산화질소 생성량은 20대의 48.6%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절반도 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고요? 혈관이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혈액 순환이 나빠지면서 전신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운동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피로 회복이 느려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계단을 거뜬히 올라갔는데 요즘은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 예전에는 저녁에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요즘은 그 생각조차 하기 싫다. 이것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혈관 기능이 달라진 것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화질소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성분인 타우린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타우린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징어, 낙지, 조개 같은 해산물에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타우린의 양이 실질적인 혈관 이완 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양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영양연구팀에 따르면 시기를 통한 타우린 섭취량의 평균치는 성인 남성 기준 하루 약 40에서 70mg 수준인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혈관 반응이 나타나려면 이보다 훨씬 높은 농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우린이 고농도로 함유된 피로회복 음료가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타우린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타우린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을 안정시키는 역할입니다. 세포막은 세포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 경계면인데 이 막이 건강해야 세포가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지면 이 기능이 저하됩니다. 타우린은 세포막의 인지질 성분과 결합해서 이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전소의 부품 하나하나를 정비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타우린은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도 관여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타우린이 심장세포 내 칼슘 이온 농도를 조절하여 심장 박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을 펌프질하는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전신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타우린은 혈관 확장, 세포막 안정화, 심장 기능 개선이라는 세 가지 경로로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에 접근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타우린이 혈관의 문을 열어줬는데 그 문을 통해 무엇이 들어와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달걀 노른자가 필요합니다. 달걀 노른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시틴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레시틴은 포스파티딜콜린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뇌의 신경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뇌 건강과도 직결되는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의 레시틴 함량이 감소하는 것이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이 레시틴을 식품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천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성분이 있습니다. 비타민 D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50대 이상 성인 남성의 72.4%가 비타민 D 결핍 혹은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현대 생활 방식의 영향입니다. 달걀 노른자가 이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늄입니다. 달걀 노른자에 포함된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로 미토콘드리아의 산화 손상을 막는 데 기여합니다. 앞서 발전소가 노후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셀레늄은 그 노후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달걀 노른자 하나에 레시틴, 아연, 비타민 D, 셀레늄,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이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분들이 타우린이 열어준 혈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신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분은 달걀 노른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 노른자 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부터 하십니다. 잠깐, 이 부분은 제가 꼭 바로잡아 드려야 할 오해입니다. 우리 몸은 간에서 하루 약 800mg의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달걀 하나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약 186mg 수준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과 영양연구팀이 65세 이상 남성 588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진행한 연구에서 매일 달걀 하나를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 사이에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즉, 건강한 분들이 달걀 한 개를 매일 드시는 것은 콜레스테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달걀 노른자는 남성 건강의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천연 유화제로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용해하고 혈액의 점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이 덜 끈적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둘째, 아연입니다. 아연은 남성 건강의 핵심 미네랄로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직접 관여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혈중 아연 수치가 정상 범위 하한선에 있는 남성은 상한선에 있는 남성 대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9.4% 낮게 나타났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이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셋째,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원료로 양질의 지질 성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하려면 콜레스테롤이 필수 전구체로 쓰입니다. 지나치게 지방을 제한한 식단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오히려 활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타우린과 달걀 노른자를 따로따로 드시는 것과 함께 결합해서 드시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두 물질이 함께 작용할 때 나타나는 상승 효과, 의학적으로 시너지 작용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성분이 단독으로 발휘하는 효과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함께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합창단에서 각 파트가 혼자 노래할 때보다 함께 화음을 이룰 때 훨씬 풍성한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타우린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의 고속도로를 넓혀 놓으면 달걀 노른자의 고밀도 영양 성분들이 그 넓어진 혈관을 통해 표적 세포까지 훨씬 효율적으로 전달됩니다. 달걀 노른자를 단독으로 드셨을 때는 소화 과정에서 흡수율이 제한될 수 있는데 타우린이라는 강력한 부스터가 함께 있으면 생체 이용률이 크게 향상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액상 형태의 당분만 단독으로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떨어지면서 에너지 크래시가 옵니다. 그런데 달걀 노른자의 단백질과 지방산이 함께 위장에 들어가면 소화 배출 속도를 늦춰줍니다.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천천히 내려가도록 조절해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타우린의 즉각적인 효과는 유지하면서 에너지가 훨씬 오래 지속되는 천연 서방형 공급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로회복 음료를 마신 후 2-3시간 만에 다시 기운이 빠지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딱 2가지입니다. 피로회복 음료 1병, 그리고 달걀 하나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달걀은 바로 쓰지 마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실온에 두어 온도를 자연스럽게 올려주십시오. 차가운 온도는 소화 효소 활성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 노른자만 분리해서 유리컵에 담아주십시오. 흰자는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달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비타민 B군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피로회복 음료를 전부 한 번에 붓지 마시고 절반만 먼저 노른자 위에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숟가락이나 작은 거품기로 약 60초 동안 충분히 저어주십시오. 이 교반 과정이 핵심입니다. 수용성인 타우린 용액과 지용성인 노른자의 지질 성분이 미세한 미셀 구조로 결합되면서 장점막의 세포들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층이 분리된 채로 위장에 들어가면
본래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크림처럼 부드럽게 유화된 것을 확인하신 후 나머지 절반의 피로 회복 음료를 모두 붓고 가볍게 한 번 더 섞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 준비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3분이 채 안 됩니다. 드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오후에 자연스럽게 낮아지면서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이 바로 이 무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산책이나 운동 같은 신체 활동 약 30분 전입니다. 이 혼합물이 흡수되어 전신 모세혈관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30분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시점입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무당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생달걀을 사용하실 때는 사용 전에 흐르는 물에 껍질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신모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방법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처음 느낀 변화는 아주 작은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눕고 싶은 충동이 조금 줄어들었다고요. 처음에는 우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산책을 나가는 것이 덜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는 손주들이 왔을 때 소파에 눕지 않고 함께 공원을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몸이 조금씩 원래대로 돌아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분들의 결과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방법의 효과를 더욱 배가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2+1 보너스 파트입니다. 2가지 핵심 방법 외에 추가로 알려드리는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수면의 질에 주목하십시오. 잠을 충분히 자신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깊은 수면 단계에 얼마나 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남성 호르몬의 대부분은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서늘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2번째, 저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하면 더 피곤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촉진합니다. 발전소를 수리하고 새 발전소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 강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코르티솔이 더 분비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빠른 걷기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주 4일 정도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3번째, 보너스,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SE.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여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고 이것이 에너지 기복으로 이어집니다. 식사할 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크게 유리합니다. 특별한 것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드시는 식사에서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충분히 드시지 않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저하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류가 더욱 느려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노력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것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달걀을 날것으로 먹어도 괜찮은가요? 많은 분들이 날달걀에 대한 걱정을 하십니다.
가장 흔한 우려는 살모넬라균입니다. 이 걱정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냉장 보관된 신선한 달걀을 사용하십시오.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둘째, 사용 전에 달걀 껍데기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셋째,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당뇨병, 암 치료 중이신 분들은 날달걀 사용보다 반숙 달걀 노른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숙 정도의 익힘으로도 노른자의 영양 성분은 상당 부분 유지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방법을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혈관 이완 효과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납니다. 타우린이 흡수되는 30분에서 1시간 안에 손발이 따뜻해지거나 가벼운 활력 상승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호르몬 수준의 변화나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은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2주에서 4주를 지속하셔야 더 뚜렷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결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생활 습관의 일부로 자리 잡게 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접근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괜찮은가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타우린이 혈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신 후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무당 피로회복 음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주의 사항들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생활 습관의 보완제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의 치료나 처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몫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피로회복 음료는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타우린 함유 피로 회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고가의 수입 제품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하셔서 타우린 함량이 표기된 제품이라면 충분합니다. 혈당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무당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 우리 세대에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성분이 중요하지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전체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저하 문제는 세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혈관 기능 저하, 호르몬 감소, 미토콘드리아 노후화. 이 세 가지에 동시에 접근하기 위해 타우린은 혈관을 열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달걀 노른자는 그 열린 통로를 통해 아연, 레시틴, 비타민 D, 셀레늄을 효율적으로 공급합니다. 둘이 합쳐졌을 때 각각 단독으로 드셨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피로 회복 음료 절반을 먼저 노른자에 붓고 60초 이상 저어서 완전히 유화시킨 후 나머지를 붓고 섞어서 드십시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나 산책, 30분 전이 최적 시간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처럼 몸이 가볍고 아침 식사가 기대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설레는 느낌. 그 느낌이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그냥 젊을 때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몸이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대의 체력을 기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충분히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과 함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숨쉬기입니다. 하루에 3번만 각각 5분씩 의식적으로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은 후 8초 동안 입으로 내쉽니다. 이것을 4에서 5회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의학적으로 4, 7, 8 호흡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방법입니다. 식사 전 또는 잠들기 전에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통합의학센터 연구에서 이 깊은 호흡 훈련을 8주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은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4.7% 감소하고 주관적 활력 점수가 31.2% 향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비용은 0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이 든다는 것이 반드시 기력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인하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우린과 달걀 노른자의 조합, 수면의 질 개선, 저강도 유산소 운동, 식사 순서 변경, 그리고 깊은 호흡, 이 5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우리 몸은 조금씩 원래의 활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일, 일주일, 2주일이 쌓이면서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 작은 변화에 반응합니다. 오후에 눕고 싶은 충동이 조금 줄어드는 것, 저녁에 가볍게 나가는 것이 덜 힘든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다른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세대 남성들의 건강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참는 것으로만 다뤄져 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나한테도 효과가 있을까? 나는 이미 너무 오래됐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세대는 기대보다 의심이 먼저 생기도록 살아왔습니다. 온갖 건강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써봤지만 효과를 못 느낀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반응이 신중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한 신제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화학적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타우린은 수십 년간 연구된 성분이고 달걀은 우리 세대 모두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음식입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본래 잘 알고 있는 성분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반신반의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에서 달걀 하나 꺼내 실온에 올려두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오후 딱 3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그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의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0대, 60대 남성들은 충분히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0대 이상 남성의 만성 피로와 활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3가지 핵심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율신경계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적인 혈관 수축, 테스토스테론을 비롯한 남성 호르몬의 자연적인 감소,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로 인한 세포 에너지 생산 능력 감소. 이 3가지가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적인 문제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로 회복 음료 속 타우린과 달걀 노른자의 시너지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타우린이 혈관을 열어주고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과 아연이 그 열린 통로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되어 호르몬 생성과 에너지 회복을 동시에 돕는 원리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달걀 노른자를 컵에 담고 피로 회복 음료 절반을 먼저 부어 60초간 충분히 저어줍니다. 크림처럼 유화된 후 나머지를 붓고 섞으면 완성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혹은 가벼운 산책 30분 전에 드십시오. 이것과 함께 수면의 질 개선, 저강도 유산소 운동, 식사 순서 변경, 이 세 가지 보너스 생활 습관을 병행하시면 효과가 훨씬 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남성들은 참 많이 참고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부양하느라 내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달려온 세대입니다. 그 노고가 얼마나 크신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몸이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걸을 수 있는 힘, 우리 가족들 앞에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활력, 그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 피로나 활력 저하가 심각하게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의학적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빈혈, 당뇨, 우울증 등 여러 질환이 만성 피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에만 의존하시기보다는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0대 이후 남성 여러분 중에 이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갑시다.